최근에 제가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이제 복제라는 게 뭔가예요. 그러니까 데이터화 시킨다랑 복제라는 게 뭔가랑 그리고 이제 스포너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블로그를 써놓은 거였거든요. 굿모닝. 굿모닝이 아니라 굿모닝. 근데 그 굿모닝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했던 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언제부터였었죠? 몇 년 됐죠? 네, 몇 년 됐어요. 근데 몇 년 동안에 그때도 이제 기억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온 사람들은 따라올 때는 성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스톱이 되면 성장을 멈췄던 것들을 아실 거예요. 하자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걸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고민하기 전에 나는 나대로 검증을 또 하죠. 여러 가지를 찾아서 검증을 또 해요. 그리고 이제 하자라고 하는 거는 이게 됐을 때 좋겠다. 근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안 되죠. 어려우면 아무나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진정한 복제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자고 했을 때 그거를 따라온다. 그러면은 그거를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라.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처럼 비밀로 한다 그러면 내 복제가 불가능하죠. 드러내줘야 돼. 그럼 드러내는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보여준다.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내 팀에서 함께 하면서 함께 하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SNS에 드러낸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도 이렇게 하면 너처럼 예전에 너랑 달라진 너처럼 건강해질 것인가? 라는 의문. 그리고 그럴 것 같은데? 라는 희망. 이런 게 채워지면 돼요. 그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거를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팀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밴드에 제가 지금 밴드를 갖고 뭐라고 했지만 밴드에 올려놓는 거 안 보고 있어요. 막 이제 열이 나는 거야. 열이 나니까 올리지 말까라고까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본계적을 강제로 쓰고서는 뭐하고 할까 그러다가 그걸 또 그래 다음 차에는 한번 또 해봐야겠다. 최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나를 하고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면은요 6개월 1년 쑥 가버린다고 그게 버려지는 시간이 돼요. 6개월 1년이.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6개월 1년이 헛되이 지나가게 되면 이 투자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비즈니스는 투자란 말이에요. 어떤 걸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 자, 투자는 잘 생각해야 돼요. 투자의 목적은 회수를 위한 거예요. 회수가 되지 않는 투자는 뭐라고 하는 거죠? 손실이야. 투자금 손실이잖아. 투자금 손실이 난 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일에 투자를 할 때는 투자하기 전에 고민을 하고 그리고 회수를 목적으로 해요. 물론 투자금이 있을 때 이득이 나면서 이 손익분기점 내가 투자금이 얼마고 이득이 이렇게 나서 손익분기점이 발생하는 지점 이때부터가 나에게 플러스인 거야. 나는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손익분기점이 근데 이 손익분기점이 뒤로 밀린다 그러면 투자에 실패한 거예요. 또는 투자금이 지나치게 많다 그래도 투자에 실패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투자가 잘 되면 회수가 빨리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이때부터가 이게 실제로 나에게 이득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기점으로 보자고요. 손익분기점이 오기 전 상태의 투자의 개념과 손익분기점이 온 후의 투자의 개념은 달라져요. 그럼 손익분기점이 오기 전 상태의 투자를 무슨 생각으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이때의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를 무엇으로 하냐고.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투자를 해? 꼼꼼히 생각해가지고 계획하고 네. 거기에 시간과 Y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 플랜이 있어야 돼요. Y와 플랜은
이거는요 사전 점검, 사전 계획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왜 투자해야 되지? 라는 게 잡혀야 되는 거고, 이게 왜 투자해야 되는 거를 잡은 다음에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효과적으로 이걸 빨리 끌어올릴까예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손익분기점이 어쩌면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손익분기점이 얼마냐는 거죠. 내가 투자하는 거에 내가 생각하는 손익분기점 다 달라요. 내가 10,000원을 투자했는데 손익분기점이 10,000원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0,000원의 현금 이외에 나의 감정, 나의 노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은 10,000원이 아니야. 나의 감정의 가치가 매기는 게 얼마를 매길 거냐고. 나의 노동의 가치를 얼마를 매길 거냐고요. 그러면 나의 감정과 노동의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그건 공부예요. 내가 머리를 써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가치가 굉장히 낮은데 꼭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머리 써서 공부 안 한 인간들이 자기의 가치를 과대평가를 해요. 그래서 주위에서 듣는 소리 있잖아요. 내가 하루 일하면 얼만데 지 가치를 한없이 높게 잡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면 수입이 없는데 내가 하루 일당이 얼만데 라는 소리가 그 소리란 말이에요. 족도 없는 게 가치만 높게 잡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배울수록 이 가치가, 나의 가치가 어쩌면 별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잡히기 시작을 해요. 얼마냐? 그럼 내가 노력하는 거, 내가 노력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는 거지. 아침에 눈 뜨고 남편 직장 보낸 다음에 애 학교 보내고 피곤하니까는 좀 잤다가 아점도 건너뛰고 점심 지나서 동네 아줌마가 불러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왔더니 애 하원 시간이야. 자기는 열심히 산 것 같아. 왜? 하루가 그냥 가버렸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노력의 가치는요? 얼마큼 있는 거죠? 없어요. 그런데 옆집 아줌마도 그러고 사니까 그게 단 줄 알아. 내가 만약에 그 남편이면 그 마누라를 목 잡고 싶을 거예요, 아마. 아침에 출근을 해서 스트레스 받고 왔더니 마누라의 하루 일과가 CCTV로 쫙 보니까 애 학교 보내놓고 자고 있어. 자고 있다가 동네 아줌마가 전화 와가지고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사진 찍고, 그리고 애 하원 시간에 헐레벌떡 들어와가지고 애를 하원 시켜놓고 애랑 싸우고 앉아있는 거지. 그걸 CCTV 다 보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목 안 잡고 싶겠어요? 살인 안 되면 다행일걸? 근데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는 거지. 자기 입장에서만 보면.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자, 투자의 개념에 돈과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돈은 그럼 어디다 투자하는 거냐고요. 돈은 어디다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를 대비를 한다 그러면 돈 투자는 어디다 투자하는 거죠? 제품 구매. 제품 구매가 내가 필요한 걸 산다 그러면 투자가 아닌 거고, 필요한지 모르지만 내가 경험하려고 산다 그러면 투자인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제품을 산다 그러면 투자가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샴푸를 빨간 거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노란 거는 어떤지 모르겠다. 누구한테 이야기하려면 노란 것도 한번 써봐야겠네. 노란 걸 작은 걸 사. 이건 투자일 수 있어요. 그 투자 맞아. 제품 투자. 또 하나는요. 투자는 사람들하고 먹는데 커피 값 내는 것도 투자고. 사람들한테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것들, 제품을 써보게 한다고 소분한다는 것도 투자일 수 있고,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도 투자고, 내가 안 써본 것도 투자예요. 또 투자가 또 있어요. 하나가 내 공부를 위한 도서 구매예요. 이 세 가지. 제품 투자가 안 되면 소비자 확충이 안 되고요. 사람 투자가 안 되면요, 사업자 못 만들고요. 내가 내 지식을 쌓는 데에 대한 투자가 빠지면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셋 중에서 내가 무엇이 안 됐기에 여기를 지금 못 가고 있냐라는 걸 봐야 돼요. 내 손익분기점을. 내가 투자를 못 하고 있거나 Y가 안 되고 있거나 플랜을 못 쌓았거나 투자를 못 하고 있거나,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죠. 내가 Y가 얼마나 강하냐,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됐느냐.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르니까. 왜?
왜 아침에 그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세요? 왜 다른 직원들한테 본일 보여야 된다고 퇴근 시간 맞추려고 하세요? 왜? 잘리기 싫어서. 아, 잘리기 싫어서. 잘리면 뭐 지 손해 아니야? 월급 벌어야 되니까. 날 잘러 감히? 아이씨, 그게 있어.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그래요. 이거를 Y라는 게 어저께 하리더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평범한 거. 우리 평범하게 그냥 약간의 여유 정도는 갖고 가끔 마누라가 우울하다고 그럴 때 제주도 2박 3일 가서 뭐 다금바리 좀 먹고 이 정도 할 수 있는 정도가 평범한 거 아니에요? 꼭 뭐 벤츠 E클래스 이상 끌어야 되고 마이바 끌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 누가 그랬어? 한 대 때려줄게. 아, 그게 평범한 거 아닌가? 누구야? 한 대 때려. 눈높이가 다 다르니까. 아, 그렇구나. 누구는 하더라고. 근데 자기는 어렵게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평범하게 애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그 집 사라고 빨리 사라고 한 2억쯤 이렇게 그냥 야 빨리 집 사야 돼. 안 그래 나중에 더 올라. 2억쯤 좀 줄 수 있고 막 그래도 평범한 거 아니에요? 누구냐고 좀 데려오라. 한일 사장. 그 인쇄소? 아니. 그쪽은 둘째 큰아들은 집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작은 아들 저기 재직소? 네. 작은 아들 집 하나 만들면 된다고. 이게 평범한 거 아니에요? 많이 받는 거지. 이게 Y가 안 잡히면은요 안 되는데 Y를 잡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 근데 현실 치이니까 내가 원하는 걸 모르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걸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플랜이 안 나와요. 계획이 안 서진다고. 그리고 이걸 해본 적도 없고요. 계획을 하려고 그러니 세상 불편해. 딸내미가 한 소리가 있어요. 아빠 왜 이렇게 수학이 어렵지? 얀년아 네가 물리 선택했잖아. 물리 7하는 수학인데 아빠가 이해한 것처럼 생물을 선택하지 그랬니? 생물은 아빠가 좋아하는 거지. 자기는 물리가 좋대. 그러면은 왜 수학을 무시를 하냐? 수학이 70%가 아닌데 더 높을 텐데. 하여간 7학 이상 수학이에요. 물리는 수학인데 고등학교 수학과 완전 달라요. 다르지. 자, 수학을 모르면은요 물리를 못 한다고요. 근데 수학을 모르면은요 기사 자격증 관련된 거 딸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다 수학인데. 다 수학이에요. 자, 그림을 그린다고 원근법 그린다고 하자고요. 몇 대 몇 비율 이거 못 맞추면은요 그림이 뒤틀어지죠. 다 수학이에요. 우리 생존에서 수학이 관련이 없는 건 없어요. 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계획을 한다라는 거는요 수치화시키는 거라고. 플랜을 세우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전부 다 수치화시키는 거라고요. 그럼 수치화해서 내가 근육을 늘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되게 쉽잖아요. 운동하면 되잖아. 근데 그냥 운동하면 된다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어디까지? 네, 어떻게? 자세도 중요하고 자세 망가지면 근육 망가져요 오히려. 그 다음에 운동 방법의 세트가 중요하죠. 팔굽혀펴기를 15개씩 몇 세트를 한다. 다 숫자예요. 우리는 성공을 원한다 그러면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이 플랜은 전부 다 수치화라고요. 오늘 팔굽혀펴기를 하겠어가 아니라 팔굽혀펴기 15개씩 5세트를 하겠어. 이거예요. 오늘 계단을 올라가겠어가 아니라 오늘 몇 층까지 올라가겠어. 몇 번을 하겠어. 이게 수치화라고요. 이게 안 잡히면요. 이 손익분기 쪽으로 못 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손익분기점으로 갔을 때의 상황을 한번 가보자고요. 손익분기점으로 갔어. 투자금이 없나요? 내가 투자할 게 없나요? 엔진이 필요 없나요? 계속 네, 성장 엔진은 Y와 플랜이에요. 전부 다. 투자금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 곡선이 이게 마음에 들어. 이게 내가 지금까지 여기를 만약 여기까지 오는 10년 가다 가정하자고 곡선이 아주 완만했어요. 아니야. 사실은요 이렇게 갔어요. 아무것도 된 게 없는 시간 속에 어느 순간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뭐 하나가 깨닫고 느끼면 그만큼 성장해요. 이번에 정말 큰 거 느끼신 거야. 지금까지 몇 년 떠드는 거.
이제 사람으로 1% 발전하신 거예요. 뭐 그전에 안 해봐야지. 네. 그러면 요거 이렇게 놀릴 수 성장하는데 있는데 두 분씩 큰 놀리세요. 네,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야 이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때의 곡선만큼 성장을 한다. 속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손익분기점 넣었어. 이게 잘 사는 거냐고, 평범하게 사는 거냐고. 투자금 해주면 안 되는데. 투자금 회수도 안 됐죠. 이게 평범하게 사는 거냐고요. 평범의 기준이 다르잖아. 한번 만나보라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아줌마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한번 주위에 조금 있는 사람들 만나보라고요. 내가 생각에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가 타던 차를 줬대. 타던 차를 줬고 자기가 이렇게 다른 차를 샀는데 아무래도 이 조금 더 좋은 차가 필요해가지고 그냥 와이프한테 벤츠를 사줬대. 그래가지고 한 달에 그 할부금이 160만 원 나가고 있대. 근데 이 여자가 그걸 끌고 출퇴근만 한다네? 사무실로? 160만 원, 아유, 더 해줄 수도 있는데 일단 아직 수입이 많지 않아가지고 한 달에 저축 한 500만 원 하고 아 지금 노후 준비하려면 힘들어요. 나도 아주 평범도 못해. 이런 대꾸해. 고개수 저막 상의를 풀어야 자 근데 이거를 벌리려면은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내가 Y나 이 플랜에 대해서는요 성장 엔진이란 말이에요. 엔진은요 할수록 쓸수록 커져요. 기를 들일수록 더 빨라진다고. 근데 엔진 안 쓰면 어떻게 되죠? 녹슬어요. 그냥 따라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를 쓸수록 이게 동력이 커져요. 근데 동력이 커지는데요 투자금을 안 한다 그러면요 고물돼요. 동력은 커지는데 기름을 넣는 거랑 똑같다고요. 이게 안 커져요. 그러면 이때 가서는 이제 여기가 이게 커질까 안 커질까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들리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좀 섭다. 어? 좀 섭다. 좀스럽다? 아주 고상한 표현이에요. 그 정도면 좀스럽다면. 이때 투자 안 하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짠습니다. 짠순이다. 아주 고상한 표현이지. 이때 투자하면 어떻게 할 것 같냐고. 추잡시다. 이제 투자 필요하다도 고상한 표현이네. 원하는 답이구나. 좀- 반대로 질문해. 조금 더 리얼한 표현이 없을까? 저 새끼. 저 새끼, 개새끼, 그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늘어날까요? 안 되면 쏘고요. 안 늘어나요. 자, 그러면 손익분기점까지 왔는데 투자금 회수가 평생 가능할까요? 평생 불가능해요. 이거는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라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상태지. 현철 씨가 가끔 하는 소리 있어요. 품위 유지비? 품위 유지비? 얼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각자 생각의 차이점이 따라 크겠지. 이제 생각이 다 달라요. 저처럼 그냥 백반만 좋아하는 인간들에게 품위 유지비라 그러면은 밥값은 별로 안 들 거예요.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인간들이 그 한의사장 같은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흡수되려면은 그만큼 써야 된다고. 가랑이 찢어져. 그러니까 옷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굳이 비싼 것보다는 그냥 깔끔한 걸 출고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들 거야. 물론 지금보다 사는 빈도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누구한테 밥을 살 때 먹고 싶은 거 먹어 라고 하고서는 걸김없이 그냥 내가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혼자 먹을 때는요 아니면 백반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품위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는 옷이라든가 먹을 거에서는 나머지가 더 들어갈 수도 있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실은 투자예요.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밥을 사냐 안 사냐가 다 투자거든요. 여기에서는 투자를 하기가 정말 버거우니 딴짓을 하죠.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하나 먹으면 정없대. 2개 먹어. 2개 먹으면 뭐래? 뭐 3개 먹어 이러잖아요. 그게 뭐 같아요? 미운 놈 떠가다 더 주는 거야?
아니죠. 그 왜 그런 소리가 있는 것 같냐고. 하나 먹으면 정 없대. 한 잔 먹으면 정 없대. 나 좀 더 봐줘. 나 좀 더 봐줘. 나 좀 더 또 봐줘. 먹어? 네. 근데 한 잔만 딸랑 줘요. 제가 그 타입이잖아요. 한 잔만 딸랑 주는. 매장. 매정한 놈, 그치? 아니 내장은 아니지. 상대편이 필요로 하는 게 한 잔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한 잔만 주는 거지. 항상 자기 기준은 한 잔이었으니까 내 기준에 맞춘 거지. 내 기준에 맞췄을 수도 있어요. 저는 남는 거 싫어해요. 특히 먹는 거 남는 거 싫고요. 먹는 거 남게 주면 숨 막혀요, 저. 그러니까 내 기준에 그럴 수 있다 그거지. 그런데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 쪼잔한 거. 그치, 쪼잔하고 계산적인 놈이 돼버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약간 넉넉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를 줄 때는. 근데 그 약간 넉넉해인 거지 갖다가 이렇게 앵겨버리면은요 안 되잖아요. 쫀쫀할 수도 있고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맞게 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 카리온 저 빼빼로라고 가정하자고요. 제가 아까 이제 순간 고민했어요. 여기 캐셔분들 하나씩 줄까? 근데 4개, 저기 10개, 아니, 우리가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씩 주기에는. 그래서 무슨 짓 했는지 알아요? 1개 들고 갔어요. 또 니만 먹어야지. 아니요? 가위바위보해? 잘라줬어. 이거 뺏어 왔어요. 뺏어 왔어요. 뺏어 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다 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야, 몰래 아무나 먹어. 그러고 주고 버렸어요. 자, 전체를 줄 수도 없고 전체를 주자니 애매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주자니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주는데 한 가지 트릭을 썼을 뿐인 거예요. 내 거 아니야. 나 몰래 뺏어 왔어. 근데 맛있어. 맛이나 봐. 이거였어요 그냥. 근데 그거를 반대로 진짜로 주머니에 하나만 갖고 와가지고 나 하나 있거든? 내 거 하나 있거든? 너희가 하나 먹어라고 하는데 다 보고 있으면요. 안주인만 못하지. 안 주니만 못해요. 근데 그 하나를 또 쪼개 4개로. 아우 됐어. 안 네. 먹어. 안 주니만 못해요. 약간의 넉넉함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트릭이 필요해요. 다 투자예요. 근데요 여기에서는요 트릭을 많이 써야 되는 투자라면은요 여기서는요 트릭을 좀 덜 써도 되겠죠. 근데 간단하게. 여기에서 트릭 쓰는 게 눈에 보이면은요 아유 쟤는 원래 저래. 사람 안 와요. 사람 안 와요. 분기점을 못 넘어간다고. 이거 다음에 우리가 이걸 넘어가는 거에 또 하나가 이제 이 투자의 복제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스킬의 복제거든요. 스킬.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거. 제가 어제도 혈액순환 관련된 거. 내가 혈액순환 관련된 설명하는 거를 들어보니 이게 복제가 가능하겠던가요? 그래서는 나도 못 알아듣겠어. 네, 복제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안산에 가서도 설명을 하는데 단백질에 대해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와 미치겠더라고요. 못 알아들어서. 언어가 안 돼서 우선 또. 여기서는 워낙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몸 상태가. 그래서 혈액순환에 포인트가 있었지만 혈액순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해야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했죠. 혈액순환 관련해서 이걸 복제시킬 수 있는 걸 해봐야겠다. 근데 혈액순환이 워낙 광범위해요. 생명에 직결되는 거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요인들이 한번 읊어보자고요. 너무 많은 방법이. 광범위해요. 스트레스도 그래요. 먹는 것도 그래. 스트레스도 그래요. 불포화 지방도 그래요. 장도 그래요. 간도 그래요. 신장도 그래요. 담낭도 그래요. 또 뭐 있었죠? 내가 아까 그 사진 올렸잖아. 철분이 부족해도 그래요. 칼슘이 부족해도 그래요. 염증이 생겨도 그래요. 항산화물이 부족해도 그래요. 혈관 탄력인데도 그래요. 혈관 탄성이 안 좋아도 그래요. 압력이 안 좋아도 그래요. 폐가 안 좋아도 그래요. 내가 생각나는 것만 그냥 쭉 한 거예요. 이게 몇 가지 나왔어요? 14가지가 나왔어요. 혈액순환에 관련된 것만 14가지야. 생각 자체가. 근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되네. 자 그러면 이거를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내가 어저께도 이야기한 게 그거야. 내가 설명할 때 건강에 관련된 설명을 할 때 지금 한 가지만 하지 않고 있는데 와서 듣게만 해라 좀 제발 좀. 지금 너한테 관련이 없는 거라고 해도 들었을 때 그게 나중에 다 올라오게 돼 있다. 듣게만 좀 해라.
라고 하긴 했어. 근데 듣는다는 거가 복제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들어야지 내가 알미 늘어나니까. 근데 그거 말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걸 준비를 안 하잖아요. 정리정돈이 안 되면 복제가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정리정돈의 방법이 뭐죠? 맨날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적자생존. 그럼 적어놓고 나만 보면은 그게 또 복제가 될까? 배운 걸 누군가한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알려주는 행위가 오늘도 제가 그거 영상 하나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완벽이죠. 완벽한 다음에 알려주는 행위를 통해서 발전한다는 거죠. 누가 나한테 물어봐요. 리더님은 언제 그렇게 공부를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원래 전공했나요?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아니요. 저 계속 공부한 거예요. 근데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그만큼 됐을까요? 저 관련 상담을 수도 없이 하는 거 알 거예요. 제 상담 노트만 40페이지, 50페이지 만든 거가 지금 벌써 열 몇 권이에요. 내가 그 노트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 전엔 또 있어요. 노트 안 만든 상태에서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은 4, 50페이지 정도 되는 거 열 몇 권이 있고 그 앞에 있으면요. 최소한 몇 명 정도랑 상담을 했다는 소리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500명 이상은 벌써 노트를 읽는 거고 그 사이에 나는 그럼 가만히 있었냐고. 경험이 또 늘어났다고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다시 쏟아낼 때까지 난 정리를 또 하고 그걸 또 누군가한테 또 이야기를 해주고 강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옆에서 그걸 몇 년 동안 통역을 하신 분은요. 지금은 뭐를 어떻게 해 그러면 그 쭉 설명이 될 정도까지는 가 있어요. 그만큼 많이 했다는 소리죠. 근데 그걸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해봤냐고. 요번에 복제의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이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그 센터장님이 했던 거 하고 계세요? 안 하잖아. 제가 복제 방법으로 단백질 하는 거 그거 하나 따라오시고 계시지 밴드에다 번개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스케줄도 안 하잖아요. 시스템에서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하는데 내가 하라는 걸 할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시스템에서 하라는 거에 세부적인 거 일부가 제가 하라는 거거든. 그것도 안 했기 때문에 복제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제품에 대해서 복제가 안 되면 어떨까요? 제품에 대해서조차도. 그럼 소비자도 안 생긴다고. 우리는 비즈니스를 할 때 에너지원, 자 Y랑 플랜이 있어야 되고 투자가 돼야 되는데 투자가 나에 대한 투자가 이게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름에다가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는 뭐냐면 소비자예요. 소비자가 늘어나야 돼. 그럼 소비자들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런 건 이미 뭐 한참 얘기했으니까 그거 말고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줘야 되냐는 거죠. 그냥 아메 치약 좋디야. 이걸로 소비자들이 나랑 팬이 될 것 같냐고요. 교육된 소비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거를 하자는 거야. 교육된 소비자로. 이거를 한번 봐봐요. 이게 지금 앞에 두 장이 첫 주차고요. 뒤에 세 장이 두 번째 주, 그리고 그 뒤에 거가 그 다음 거예요. 그러니까 3주짜리를 지금 한번 해본 거야. 제가 잡아본 거예요. 이거를 한번 활용의 방법을 보자고요. 저는 고민을 해서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이 뒤를 이제 언제까지 만든다? 라고 못하고요. 내가 이걸 생각을 해봤어. 이게 언제 완성될 수 있을까? 완성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건강 관련돼서도 그렇고 제품도 그렇고 끝이 없거든. 가령 내일 우리 줌에서 할 내용이 뭐냐면 아이케어 제품들이에요. 어느 때 무엇을 쓰는 게 좋아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 말로 설명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줌에서 해줄게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주 되면 레티놀 프로모션이 있죠.
소화 프로모션이 있어요. 어저께 스케줄 짜는데 스폰서님도 있고 이지연 사장도 있고 짜는데 골치 아픈 거야. 화장품을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답이 안 나와. 소장이 그러더라고. 산소시켜 그러더라고요. 화장품 저보다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게요 라고 했어요. 레티놀을. 화장품 저보다 몰라라고 한 이유는 마사지법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기초거든요. 피부에 대한 기본 이해. 그럼 피부에 대한 기본 이해를 본인의 걸로 PPT를 만들고 본인의 걸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일단 PPT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보다 안 바르네. 나보다 안 바르네. 그래서 나보다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해. 그래서 결론은 도대체 누구를 시켜서 그거를 이해를 시킬 거냐라고 해서 답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만 일단 계획되어 있는 건 피부에 대한 강의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료를 만들어서 PPT를 하고 내가 강의를 하는 것들이 한두 번이었어요. 건강 강의라든가 피부 강의라든가 퍼스널 강의가. 제 퍼스널 케어 전체 그 강의를요 그대로 따라서 하기 시작한 게 짓거든요. 그거를 외워가지고 따라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내 파트너들은요 안 하거든. 그러니까 강사가 이야기하는 거를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거를 다시 듣고 그때 나한테 그래서 거의 30번 들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거를 외우느라고. 그거 안 한다고요. 근데 소비자들한테 그걸 요구할 수는 없잖아. 근데 내가 30분을 듣고서는 소비자한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요 포인트를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포인트를 해놓은 거야. 한번 읽어보면서 샘플링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